자, 안녕하십니까. 대장김이 이순신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같이 한번 좀 잡아볼 건데, 삼성전자가 8%대 급락이 좀 나온 상태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입장에서 답답하시고 짜증 나실 수밖에 없는 구간이지만, 저는 사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지금 현 구간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뭐 매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 주주님들께서 지금 너무 겁먹고 계시면 명확하게 이 반등에 대한 신호가 나왔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려도 우리 주주님들께서 그 구간에 접근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릴 부분들은 왜 오늘 이 하락이 나왔으며 외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미국 증시에서 나오고 있는 움직임들은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 이런 포인트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정확한 내용들을 좀 전달을 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늘 제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던 그 어떠한 삼성전자 영상보다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포인트들 우리 주주님들한테 설명드릴 거니까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주주님들이 남겨주신 댓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3점 파이팅 혹은 이순신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노조에 대한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럼 SK하이닉스가 6% 7%대의 하락이 나온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노조에 대한 영향도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노조가 전부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노조 같은 경우 긴급 조정이 발동되면 어떻게 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 조정을 발동할 시에 불법이 되는 겁니다. 이 노조 활동 자체가. 그러니까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김영웅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위원장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단도 출동을 했죠. 근데 중요한 게 계속해서 이 노조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노조 측은 계속해서 자기네들의 조건, 제가 어제 영상, 그제 영상에서 계속 보여드렸던 그 조건, 이게 안 맞춰지면 절대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보면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을 제도화를 하고 성과급 상한선을 풀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측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존 OPI 제도를 유지를 하고 제도화는 추후에 논의를 하자. 이것까지는 뭐 솔직히 뭐 마음에 안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초과 성과에 대한 특별 포상을 통해서 경쟁사 이상의 수준을 보상해 주겠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분명히 사측은 이 부분을 수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노조 측에서 수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노조에 대한 민심은 어떻습니까? 400만 삼성전자 소액 주주들 난리가 났어요. 저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우리 주주님들은 어느 정도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건 노조가,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단순히 기업을 볼모로, 기업의 매출, 영업이 이걸 볼모로서 이 파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를 걸고 저는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삼성전자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정부가 모르냔 말이야. 정부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2주 전, 3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노조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 차원에서 개입될 겁니다. 이 대통령이 언급을 해 주셨고, 산업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계속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 조정해야 된다. 잘 좀 타협봐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양쪽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용노동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뭐다? 긴급 조정. 이 카드를 꺼내게 되면요, 노조가 지금 하는 활동들이 어떻게 됩니까? 불법이 되는 겁니다. 일단 중지해야 돼요. 파업 안 돼요. 그럼 만약에 그럼에도 파업을 진행했다.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됩니까? 회사 측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쵸? 이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솔직하게 제가 뭐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인생 그대로 진짜 잘못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노조는 흐지부지 흩어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노조 리스크? 이건 아니에요. 주가를 눌러주는, 우리가 비중을 더 담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아주 중요한, 아주 좋은 재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일 기간을 늘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오늘 주가의 하락이 나왔던 명확한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몇 가지 요인이 좀 함축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게 되면 옵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오늘 옵션에 대한 비중을 봤을 때 이 외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 콜옵션에 대한 대량 청산이 나오고 있고, 이 풋옵션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이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당일 추이, 당일 추이.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먼저 콜옵션에 대한 비중을 보겠습니다. 외인들 같은 경우 콜옵션에 대한 대량 청산이 발생이 되고 있죠. 지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 깜장색 선이 지수예요. 이 지수랑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 지수랑 똑같이 움직이는 딱 하나의 주체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외인입니다. 외인들이 이 대량 청산 만드니까 지수도 같이 빠집니다. 그렇죠? 왜? 외인들이 이 물량들 콜옵션, 이 대량 청산 만들고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풋옵션에 베팅을 하거나 그냥 나가버리죠. 나가면 어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환율이 올라갑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외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망했다. 바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들고 있는 외인들도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막판에 외인들은 어떻게 했다? 이 비중을 받아줬다. 그러니까 지수도 어떻게 됩니까? 반등 같이 나오죠. 개인이랑 기관이랑 어떻게 움직이느냐 알 바가 아니라는 거야. 외인들의 비중과 맞춰서 움직입니다.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풋옵션에 대한 비중을 보면은 자 완전히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 기관 같은 경우 꾸준히 쭉 그냥 들고 간다라고 하면은 이 개인 같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풋옵션에 대한 청산 한마디로 상방으로서의 베팅을 가져가는 거죠. 근데 지수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빠집니다. 근데 풋옵션이 뭐야? 주가가 지수가 눌린다에 베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베팅 물량이 늘어나는데 이건 또 누구예요? 외인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인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지수가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자체가 외인들이 사고 팔고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외인들이 지금 어떤 포지션을 잡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외인들이 지금 이 타이밍에 왜 이런 포지션을 잡았을까? 여러분들 지금 코스피를 견인해주고 있는 섹터는 어디예요? 원전일까요? 로봇일까요? 아니요, 반도체잖아요.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 지금 AI 반도체가 견인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반도체만 무너지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수는 그냥 박살이 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던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얘네들도 어떠한 명분이나 이런 흐름을 좀 유리하게 가져가야 되잖아요. 명분이 뭐예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일입니다. 자, 실적 발표가 뭐라고? 엔비디아 실적 이번에 좋을 거라는데 엔비디아 실적 좋게 나오면 어쩌려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이 좋았고 뭐하고 뭐 해서 어떠한 변동성이 나와요. 미 증시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고 미 증시가 잘 올랐어. 그리고 국장도 잘 올라. 그게 단순히 개인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미 증시가 잘 올라서 개인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국장에서 단순한 이유일 수 있지만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야. 분명히 이 외인들이 주가를 핸들링하는 세력들이 존재를 할 거고 지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국장에서 똑같은 움직임 가져가 주면 그 움직임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개인들의 힘만으로 지수와 주가는 움직이지 않아요. 개인들이 몇 조 원씩 사대도 결국에 무너질 장은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패턴은 뭐냐? 저는 실적이 발표되는 순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시즌에 맞춰서 추가적인 폭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사실 이거는 껴맞추기 나름이에요. 저 또한 마찬가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막 갑자기 어떤 종목이 막 폭등이 나와. 근데 어떤 뭐 원인이 없어. 그래서 기사를 찾아봤더니 어떤 기사 나옵니까? 뭐 이러이러한 이유일 것이다. 뭐 일단 폭등이 나왔다. 뭐 그냥 내용은 없어. 그리고 나서 한 10분 뒤에 30분 뒤에 어떤 기사 나오기 시작합니까? 어떤 섹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끼워 맞추기 나름이라는 거죠. 자, 오케이, 알겠어. 여기까지 설명한 내용들은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요 포인트에 대해서 지금 빠르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움직임은 그렇습니다. 지금 외인 기간 프로그래밍 물량을 정리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매물에 대한 부분을 봐야 돼요. 외인들의 매물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 지금 보시면 외인들의 매물 어제자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은 비중이 실려 있는 거 25%의 비중 18만 원 선에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 22만 원 선의 비중이 실려 있습니다. 여기에 박스권을 형성해 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상단에서 추가적인 비중이 실렸는가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데 오늘 15일자로 넘어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최상단 부근 이 중앙 부근에 비중이 실려 있죠. 그러니까 오늘 주가 자체는 27만 원 선까지 밀려났지만 실질적으로 얘네가 비중을 더 담았던 구간은 어디? 28만 원 선이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물량을 받았을까? 얘네가 바보여서? 아니라는 거죠. 저는 월요일장에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그래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일단 개인들의 패닉셀도 당연히 장중에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겁먹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하지만 새로운 자본들이 들어오면서 어쨌든 이 정도 방어가 됐다라고 보는 거지만 이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시즌에 항상 나왔던 이 고점에 대한 신호 이번에도 나왔지만 단지 콜옵션 그러니까 옵션에 대한 비중 얼마 전에 옵션이 이제 만기일이었죠. 옵션에 대한 비중이 나오고 이러한 움직임들로 인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큰 변동성이 나왔는데 이 구간도 결국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봉으로 봐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상승 대비해가지고 충분히 한번 눌림목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께서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월요일 날 비중을 더 담아도 될까요? 아니면 월요일 날 비중을 좀 덜어야 될까요? 그거는 장 초반에 옵션에 대한 움직임과 공매도 대차 세력들, 상환에 대한 비중이 들어오는지 이러한 포인트들을 잡아보면 됩니다. 그냥 이거 결론을 좀 이거 여러분들한테 잡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장 초반에 만약에 밀고 올라가는데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잡히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 주주님들 조금 빠르게 담으실 필요 있고요. 장 초반에 밀리는데도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잡히기 시작해.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삼성전자 주가가 밀리기 시작하는데 환율에 대한 부분이 잡히기 시작해요. 환율이 조금 내려오기 시작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담아야겠죠. 외인들은 담고 있다라는 뜻이니까. 진짜 주가를 핸들링하는 애들은 환전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왜? 패시브 자본이니까. 들어올 돈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저점과 고점에 대한 포인트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좀 잡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번에 H200 이제 중국에게 수출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중국 10개의 기업에게 수출 허가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이 이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가 잘 끝났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방금 전에 나온 속보인데 이게 지금 기사는 없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미국은 전쟁 종식, 핵무기 반대, 해협 개방이라는 공통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또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미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중을 더 담는 쪽으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결론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오는 상승에서 추가적으로 이 수익의 극대화를 노려볼 것이고 만약에 비중이 눌린다. 비중이 좀 덜어지면서 이 주가가 좀 밀린다라고 하면은 애프터 우리는 마켓이 종료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비중이 더 담을 수 있는 구간을 노려볼 겁니다. 기회를 잡아볼 거예요. 이러한 포인트들 제가 우리 주주님들과 계속 함께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장중에 그리고 계속해서 종가에서에도 도움을 드릴 거니까 우리 주주님들 확인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위에다가 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우신 부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께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 010-3425-4496 위에 있는 번호로 요청하시면 제가 우리 주주님들 도움을 드릴 겁니다. 삼전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 도움 드릴 건데 제가 뭐 주식의 신이기 때문에 무조건 최고점에서 정리시켜 드리고 최저점에서 비중을 더 담을 수 있게 해드리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진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주님들 도움을 드리겠다라는 약속은 드릴 수가 있으니까 요청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포인트들 실시간으로 차트와 수급 시장의 흐름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잡아드린 이 신호 원 단위의 타점을 신호로 잡아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주식의 100% 없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주식의 100%는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하느냐 세력들의 의도를 읽었느냐 못 읽었느냐가 결국에 우리가 오차 범위를 줄이고 100%에 가까워질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주주님들 이렇게까지 노력해서 우리 주주님들 도움 드리고 있는 거니까 요청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한 그냥 혜택이니까 요청이라도 해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시장이 무너졌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유독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애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도 그랬습니다. 얘네들의 특징이 뭐였죠? 세력들이 물려있거나 세력들의 힘이 강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로봇 기업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국내 미국 로봇 정책 수혜 테마가 생겼습니다. 그 연결점이 CES였는데 중요한 건 미국 기업과 협력 관계가 생긴다면 MOU 체결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기대감으로 수급이 몰리고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유 때문에 수급이 몰렸던 거죠. 근데 이 수급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실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매집이 끝나고 이제 막 바닥에서 30%대 반등이 나왔고요. 유통 비율이 40%대. 자, 품절주 형태를 띠고 있어서 한 번 치고 올라갈 때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 자체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준비를 한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우리 주주님들 확인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바로 이 로봇 품절주입니다. 이 목표 주가가 최소 300%이고 작전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최소 2개월입니다. 자, 유통 비율이 40%대이다 보니까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주가가 치고 나갈 때 폭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도 이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최소 300%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있다. 자, 최근에 이 트럼프가
로봇 섹터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국내 로봇주들도 정말 한 번에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이유로 트럼프가 로봇 섹터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가?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CEO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이 로봇 산업 발전 가속화에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23년 기준으로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은 180만 대로 미국의 4배에 달했습니다. 자, 이 미국의 로봇 업계는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현재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 뭐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 모멘텀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나눠드릴 건 로봇 품절주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비율이 40%대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며 트럼프가 말했던 자, 이 공급망 강화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협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CES 로봇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기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님들이 꼭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온 건데, 최근 들어서 이 원익홀딩스라든지 클로봇, 휴림로봇, SPG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자, 최근에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로봇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저점 대비해서 500%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이 유통 비율이 얼마예요? 유통 비율이 50%대다. 자, SPG도 지금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중국 기업과의 연관성이 딱히 없다. 자, 사실 로봇 섹터가 중국 기업들과의 연관성이 아예 없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 SPG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연관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PG 같은 경우 저점 대비 22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이 종목은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종목이 될 거예요. 모든 로봇주들이 출발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혼자 출발하지 않고 명확한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서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 대비해서 이제서야 30%가량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저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통 비율이 40%이면서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지금 개인들이 털려나가면서 외인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힘을 능축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건데 26년도 대장 섹터가 어디요? 로봇이란 말이에요. 이 로봇 섹터를 장악할 수 있는 이 대장주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이 기대감들은 이제 막 반영이 될 것이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1월 달에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26년도 내내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나눠드려 볼게요. 자, 위에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렸어요. 제 개인 번호인데, 자, 히든이라고 우리 주주님들이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종목명과 원 단위의 타점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로봇 섹터의 대장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익홀딩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원익홀딩스 알려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주주님들 뭐 이런 잡주가 어떻게 대장주가 되냐라고 했었는데 저점 대비 500%의 상승이 결국에 나왔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 막 1월 달에 노란봉투법과 로봇 박람회 CES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주고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 놓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조금이라도 담아놔 보세요. 자, 이 종목 우리 요청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빠르게 나눠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